지금 여기가 보이는 것이 그 한탄강, 철원의 한탄강 물 윗 트레킹 길입니다. 이 물 위에 이렇게 부교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부교는 10월 달에 만들어져 가지고 3월 달까지만 부교가 운영이 된다래요. 그 이후에는 이 부교가 철거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부교가 없어졌다가 가을에서 이제 봄까지만 부교가 운영된다 그런 것이죠. 참 애를 먹었습니다. 1시간 정도 이 짐볼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내가 짐볼을 사용해 본 초보자라 아주 1시간 정도 애를 먹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다행히도 그래도 해결을 해 가지고 지금 촬영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애를 먹어보고 배우는 거죠. 이제는 이런 짐볼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부교라는 게 이제 물 위에 뜬 다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교는 10월에 놓여져 가지고 4월 달까지만, 그리고 여름에는 이 부교가 철거가 됐다가 또 10월 달이 되면 또 다시 이제 부교가 생기고 아마 그러나 봐요. 그래서 짐볼에 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짐볼에 관해서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오늘. 참 기분이 안 좋은데요. 하여튼 이번에 산 짐볼은 너무나 내가 세팅법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수명이 무척 짧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짐볼은 오래 쓰지 못할 것 같고 잘하면 1년이나 쓰고 이제 내년에는 또 다시 다른 짐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내가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참 기분 좋은 여행길에 처음부터 이 짐볼을 가지고 애를 먹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부교를 걸어가면서 이 촬영하는 건데요. 집에 가서 이 짐볼을 더 한층 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바람개비가 말이죠. 바람에 따라서 이 바람개비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하여튼 태봉대교에서 시작된 무리 트레킹은 고석정까지 연결이 되나 봐요. 너무나 처음에 짐볼 문제 때문에 너무나 애를 먹어가지고 기분 잡쳤습니다, 한마디로. 참. 그래서 이 부교 바닥을 보니까 이 부교 바닥에 철원군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보이는 이 빨간 대교, 여기 태봉대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걸어오다가 뒤돌아서 태봉대교를 한번 비춰봅니다. 그리고 이게 보입니다. 여기도 다리가 보이고 그러네요. 이 길이 끊어졌다가 또다시 길이 연결이 됩니다. 이제 고석정 쪽으로 이제 향하는 길이죠. 예전에 사진만 주려갈 때 그때 고석정에 한번 와서 찍어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영상에만 주력하고 나서는
처음에 온 거죠. 처음 온 거죠. 그리고 이 부교가 생기고 나서 또 이렇게 처음 온 겁니다. 이제 여름에 부교가 철거되면은 이 한탄강에 그 배가 있습니다. 한탄강에. 그래서 이제 4월 달까지만 이 부교가 놓여져 있다가 4월 이후로다가 이제 부교가 철거가 되면은 그때 가서 이 한탄강을 그 운행하는 배가 있어요. 유람선. 그 배가 또 다시 운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10월 달이 되면은 배가 운행을 중단하고 트레킹 길이 부교 트레킹 길이 다시 이제 복원이 되는 거죠. 쭉 한탄강을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태봉대교가 이제 보입니다. 여기는 아마 여기를 온 관광객들이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이 돌탑 쌓는 그런 식으로 다 돌을 얹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짐벌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 짐벌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이 짐벌 촬영에 대비해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탄강 부교길이 아주 그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죠. 저기 길 건너에는, 강 건너에는 아직도 그 얼음이 녹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얼음이 얼은 걸로 보니까 이 폭포인가 봐요. 저 폭포 물줄기가 녹지 않고 그대로 이제 얼음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계곡 협곡인데 이 계곡 사이로 이렇게 강이 흐르고 그 강을 이제 주상절리가 생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탄강은 여러 사람이 그 관광지로 꼽는 그런 곳이죠. 맞은편에도 이 주상절리가 보입니다. 이것이 주상절리입니다.
맞은편에도 이렇게 주상절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야, 이거 나와, 이거. 조심.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냐? 지금 너무 목이 아파져. 주상절리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주상절리가 아니고 강원도 철원 한탄강에 있는 주상절리입니다. 그래서 절벽 위로다가 이렇게 구름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출렁다리나 봐요. 출렁다리인지 하여튼 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밑으로는 이렇게 주상절리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한탄강이 흐르고, 멋있는 그런 풍경이네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네요. 관광지로다가 이렇게 알려지고, 또 부교까지 이렇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큰층 볼거리가 많죠. 저 위에 보이는 다리가 은하수교입니다. 은하수교는 언제 별도의 시간을 내 가지고 은하수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촬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트레킹 길 위주로 촬영을 하니까 은하수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촬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한탄강 물리길 부교를 중점적으로 촬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하니까 은하수교는 언젠가 또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은하수교라는 테마를 가지고 은하수교를 전문적으로 좀 찍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더 이상 은하수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찍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얼음이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벽에다 대형 그림을 붙여놓고 있네요. 부교 트레킹 길이 끝난 줄 알았는데 저기 또 보입니다. 아마 이
저기 보이는 트레킹 길이 이제 마지막인가 봐요. 그래서 완전히 그 부교길이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마지막 부교길이 또 나타납니다. 하여튼 가보겠어요. 여기도 왼쪽 되게 여기 보면은 태봉대교라고 있고 3.8km 한여울길이라고 또 돼 있네요. 근데 직선 거리는 3.8km 뿐이 안 되겠지만은 뭐 돌길 험한 길로 오다 보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 직선으로는 3.8km 뿐이 안 되겠지만 느끼기에는 굉장히 아주 멀어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승일교, 승일교 오른쪽으로 가면 승일교고 왼쪽으로 가면 또 태봉대교 송대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이는 그 부교가 마지막 부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한탄강 마지막 트레킹길 부교를 건너가겠습니다. 저쪽 멀리 보이는 다리가 이제 승일교라고 하네요. 근데 승일교는 원래 철원이 그 북한 땅이었었는데 북한 김일성이가 놓다가 다리를 놓다가 중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교가 끝나고서 철원이 대한민국 땅이 되니까 김일성이가 놓다가 중단했던 다리를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연결했다고 하네요. 그런 그 얘기를 네이버에서 그 자료 검색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이 촬영 제작자 그 촬영자 제작자의 방입니다. 오늘은 내가 그 강원도 철원의 그 한탄강 물밑 트레킹 길을 촬영했습니다. 지금 여기 녹화하는 장소는 어디냐면은 철원 시내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이제 녹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출발을 할 때는 오전 5시에 내가 일어났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20분 차를 타고 수원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도착한 시간이 한 7시 30분 정도 됐어요. 오전 7시 30분 정도에 수원을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철을 타고 서울 강변 버스 터미널까지 오니까 한 9시 한 40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0시 반 차를 타고 거기서 이제 강원도 철원 동성읍을 가는 10시 반 차를 타고 철원에 도착하니까 철원 동성읍에 도착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냐면 12시 한 40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2시 40분 돼서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그 한탄강 트레킹 길을 한탄강을 전부 이제 걸어가면서 트레킹 길을 촬영했거든요. 촬영 다 끝내고 나니까 오후 한 5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버스가 굉장히 많이 배차가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예전에는 수원서 직접 철원을 운행하는 버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승객이 없으니까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철원으로 오는 버스가 없어요. 다 운행하는 버스들이 결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원에서는 철원을 올 수 있는 교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로 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벽 5시에 출발한 사람이 강원도 초원 동성읍에 도착하니까 12시 40분 정도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탄강 그 무리 트레킹을 촬영하고 나니까 5시 반 정도 된 겁니다.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초원읍에서 이제 그 모텔에 들어와 잤는데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가난뱅이거든요. 예전에는 그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찜질방에 들어가 자곤 했었는데 요즘엔 코로나19 때문에 찜질방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돈은 비싸지만 할 수 없이 모텔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짐벌을 가지고 촬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스마트폰은 그 사이즈가 작았잖아요. 5점 몇 인치 정도 사이즈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4.7인치, 그 다음에 커봐야 한 5.2인치 그 정도 사이즈뿐이 안 됐습니다. 화면 사이즈가 그렇게 작았죠. 그러니까 이 짐벌이 거기에 그런 작은 스마트폰에 맞는 짐벌은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끼워 놓고 스위치만 누르고 촬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그 스마트폰이 얼마나 큽니까? 대부분 다 6인치가 넘잖아요. 아주 길이가 길쭉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작은 사이즈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짐벌이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면 그렇게 작은 사이즈니까 짐벌 무게도 스마트폰 무게도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운 스마트폰,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니까 짐벌이 뭐 자유자재로 이렇게 수월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아주 화면이 큰 스마트폰을 작은 짐벌에다 예전에 쓰던 작은 짐벌에다 올려놓으니까 이 짐벌이 이 스마트폰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짐벌을 다시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마트폰에 맞는 그런 큰 스마트폰도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 짐벌을 구입했습니다. 이 짐벌을 새로 구입하니까 이 짐벌이 뭐가 문제냐면 예전에는 스위치만 이제 스마트폰만 끼우고 스위치만 켜면은 뭐 사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새로 구입한 짐벌은 말이죠. 이 큰 스마트폰을 장착하고 하다 보니까 이 조종하는 거, 그 다음에 스위치를 켜가지고 스마트폰을 장착하고 이 스마트폰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 이게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게 처음 그 짐벌을 사봤을 때 이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정말 뭐라고 하나요? 캄캄합니다. 왜냐면 짐벌이라는 게 말이죠. 뭐 3축 짐벌이네 4축 짐벌이네 손떨림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디마디 관절이라고 해서 사람으로 치면 이 관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관절마다 다채가 끼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이 새로운 그 짐벌을 받아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어젯밤에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출발해서 오늘 철원에 와서 찍으려고 했는데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지만은 또 오늘 또 배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짐벌을 많이 사용한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사진만 줄여가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사진만 줄여가시는 분들은 짐벌을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짐벌이라는 건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 짐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엔 말이죠. 요즘엔 누가 그럽니다. 짐벌을 만드는 업체가 다 굶어 죽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도 카메라도 손떨림 방지 기능이 내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카메라에도 손떨림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렌즈에도 손떨림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이 스마트폰에도 내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촬영합니다만은
스마트폰에도 웬만한 스마트폰은 다 손떨림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나옵니다. 근데 손떨림 방지 기능 손떨림 방지 기능이란 걸 이제 줄여서 손떨방이라고 하잖아요. 참 이 줄임말로 하면은 좀 어감이 좀 무서운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손떨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손떨방이라는 기능이 카메라, 렌즈, 스마트폰에도 다 장착이 되어 있다 겁니다. 그건 모든 카메라, 렌즈, 스마트폰에 다 손떨방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까지 짐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짐볼 만드는 업체는 굶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짐볼 만드는 업체는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유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촬영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짐볼이 더 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메라나 렌즈,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그 손떨방 기능은 그것도 어느 정도 유익하긴 해요. 왜냐면 손떨방이 아주 안 돼 있는 그런 걸로 찍으면 말이죠. 그런 걸로 영상을 찍으면 굉장히 화면이 떨림이 심합니다. 그래서 참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떨림이 심하거든요. 그러게 이 손떨방 기능이라는 건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거나 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손떨방 기능이라는 건 말이죠. 아주 지나친 떨림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방지해 줘요. 그러나 완벽하게 방지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완벽하게 방지해 주는 건 짐볼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짐볼에다가 스마트폰을 장착하고 영상을 찍잖아요. 막 뛰어가도 흔들림이 안 생깁니다. 그건 짐볼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도 했지만 손떨방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잡아준다 하지만은 완전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짐볼은 그 화면 떨림을 완전히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손떨방 기능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절대 이 짐볼 만드는 업체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짐볼은 더욱더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유행하고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럴수록 짐볼은 더욱더 이제 각광을 받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 짐볼이라는 게 그래서 참 편리한 건데 여러분들 내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내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내 영상도 흔들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짐볼에다가 스마트폰을 장착하고 걸어가니까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촬영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흔들림은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지면에서 가까운 지면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보폭을 띄놓는 걸음걸이를 띄놓는 이렇게 어느 정도 흔들림이 생기는데 먼 전체적인 풍광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막 뛰어가면서 촬영을 해도 먼 경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아주 안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좀 무거운 스마트폰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짐볼을 다시 사가지고 이 무거운 스마트폰을 지탱하는 짐볼은 좀 세팅이 까다롭다.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도 내가 연습을 했지만은 오늘 철원에 와가지고 막상 한탄강에서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애를 먹었었는데 점점 더 이제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짐볼 사용이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수월하게 이렇게 촬영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처지인데
어쩔 수 없이 또 이 모텔에 들어왔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버스를 타려고 나갔던 사람이 수원에 도착하니까 7시 20분. 서울 강변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 철원 동성읍에 오니까 12시 한 40분 됐다. 그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아, 이 경기도에서 뭐 강원도 철원이 가까울 것 같이 생각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그 수원 그 부근에서 말이죠. 수원 부근에서 이 강원도 철원까지 오는 시간이 저 KTX 타고 저 전남 여수를 여행하고 오는 시간과 맞먹습니다. 맞먹어요. 별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별 시간 차이가 안 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철원에 어느 모텔에 투숙해가지고 촬영 제작자의 방을 놓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 한국의 미까지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